시를 어떻게 썼다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시 누군가 아시나요? 시조시인. 우리가 최초의 시를 쓴 사람 기록물에 의하면 아니 자, 허규는 우리나라 홍길동 소설 헌난설원이에요. 헌난설원? 헌난설원이라고 허균의 누나. 아 그래요. 여자 누나구나. 나는 홍길동을 잘했어. 우리가 최초자가 들어가는 뭐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이라고 해갖고 있죠. 그게 허균의 작품이고, 그다음에 시조 헌난설원. 우리가 문학관에 헌난설원 문학관이 있어요. 강원도에 있거든요. 강원도에는 타고난 인물들이 많아. 우리 그 돈의 신사임당 그려져 있죠. 다 그 강원도 쪽에는 그만큼 문인들이 많이 살아요. 신사임당을 가봤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 기생 그러면 흔히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지요? 황진이가 있죠. 우리가 북쪽에는 황진이가 있다고 하고 남쪽에는 매창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가무와 춤과 그다음에 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문학적 요소를 듬뿍 갖고 있는 여성들이라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기생들이나 이런 거를 즐기고 그랬죠. 우리가 시를 쓰는 사람이고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오늘 테마를 이거를 잡아봤습니다. 자, 매창은 37살의 여자는 천재 시인이야. 우리가 천재자를 집어넣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 속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이 매창이라는 그 기생이 진짜 기생으로서 드물게 40여 편의 그 시를 남겼는데 오늘 내가 이거를 뽑아본 이유는 옛날에도 이렇게 시를 썼다라는 거. 기생도 이렇게. 그런데 이 기생들은 시문이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그 벼슬아치를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뭐 자의정, 위정, 우리가 뭐 벼슬아치면 뭐 종산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풍기를 받은 사람들의 기생들인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절도사로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가 그렇게 그 부임을 가면 이런 그 관기, 그 관에서 소속된 기생들이 있어요. 이 매창도 관기인데 이 관기들이 대부분 가무가 출중하고 음악 이런 것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다 양반 가족, 양반 집안들인데 그 부모들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의탁할 것이 없으니까 그 기생으로 입적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기질이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기를 발휘를 해요. 근데 이 매창이라는 사람은 성은 이씨고 이름은 향금이야. 우리 인생모를 보시면 알다시피 1657년에 여기 오타가 있는데 선조 6년. 우리가 선조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쟁. 그렇죠. 임진왜란 때예요. 가장 어리석은 역사적으로 어리석은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선조가 그 부족함이 있는데 전쟁 때 시기야. 이 시기가 이런 시기인데 이때에 그 이제 매창도 관기로서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녀가 쓴 거를 보면 우리 저기 지금 시조 한번 미라스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백운사 절에 걸쳐 올랐더니 절이 흰 구름 사이에 있구나. 걸쳐가 아니라 걸어다. 네. 걸어. 날이 저물어 스님이 흰 구름을 쓸고 있으니 내 마음을 흰 구름에 줄 수가 없네.
이거는 10살 때 쓴 매매매. 와. 와, 잘 썼다. 매창의 아버지가 이탕종인데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제 기녀가 되고 이게 10살 때 쓴 시래요. 이렇게 옛날 그러니까 놀랍죠, 그죠? 놀라워요. 10살에 어떻게 이거를 쓸 수가 있냐라는 거지. 우리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의 글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매창이랑 처음으로 이제 부안의 그 관장으로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절도사 쪽으로 와가지고 한 사람이 유희경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유희경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명성을 떨친 사람인데 대부분 이렇게 가무 또 시무에 탁월한 사람들은 또 남자들을 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나 봐요. 유희경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뭐 쏙 안 집어넣어도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초근집이라는 행록의 기록에 보면 이제 이때 매창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적 접근이죠, 그죠? 이런 기록이라는 것을 보면 시를 좋아하는 같은 공유인들로서 느낌이 더 그렇죠. 그럼 에리 선생님이 그 밑에 시절 한번 읽어봐봐요. 그대는 장안의 일대호걸 그대의 발이 닿는 곳에 물결은 고요해라. 오늘 아침 신선한 일을 들었는데 제비는 동풍을 맞아 지는 해에 높이 떴어라. 유희창과 매창은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을 나눴는데 유희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심지가 곧대요. 기생들을 뭐 가까이 하자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글에 대해서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는 매창을 만남으로 해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도사에서 이제 발령이 다시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게 되면 그 관계랑은 이제 관계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만큼 관계는 우리가 놀이정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관계인데 이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유희경이라는 사람은 의병으로 출정을 해서 이제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한데 나중에는 정삼품 벼슬까지 올랐다라는 거야. 나이명 선생님 그 밑에 시죠 한번 읽어봐. 계량은 집은 부안에 있고 나의 집은 한양 어귀에 있어. 그리워도 서로 볼 수가 없네. 오동나무에 빛 뿌리며 내가 타노라. 자, 우리가 지금 세 카트의 그 시조를 읽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게 있어요. 여기서 느끼는 게 뭘까? 다르는 게 지금 우리가 시조 세 편을 읽었는데 사랑, 그리움. 그리움, 사랑. 그 그리움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 맨 처음에는 사실적 접근으로 해요. 그 다음에 느낌이야. 그 다음에 사실적 접근, 그 다음에 느낌이야. 생각과 느낌. 요런 거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시조에 가까운 거고. 쓰는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상상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적 접근이기도 하다라는 걸 그걸 적절하게 배합을 잘했다는 거. 그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고 지금 나인명 책 읽은 시를 읽은 것은 회계랑이라는 제목의 시라는 거예요. 응?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움이잖아. 그 유희경이라는 사람이 매창을 그리워하면서 적은 시야. 우리가 헤어질 때에도 그리움이 여운으로 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는 현재형이 아니어도 돼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형으로 쓰는다라는 거.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매창이 유희경이 첫 번째 사랑을 하고 두 번째 불같이 뜨거운 두 번째 사랑을 하는데 두 번째 사랑은 누구랑 하느냐? 이기라는 사람이랑 1557년 명종 12년에 태어났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랑 친하냐? 율곡이랑 친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때 이렇게 이론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이제 시대상이 다 드러나.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도 나중에 다룰 건데 이 시대의 사람들에는 이런 인물, 조선시대 뭐 건국, 이성계, 태조 때는 누구의 인물 이런 것들도 기담아 들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의 강의력이 좀 더 탁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지금 1600 선생님 1657년인데 매창이 이 사람 이기는 그때 첫 번째 태어났다고. 아 태어났다. 태어난 거야. 근데 이 100년 아니 50년이 넘어? 매양이 37세에 죽었는데? 그건 죽은 거고. 어. 자, 이기라는 사람은 1557년 명종 12년에 태어나 율곡 그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다른 인물이야. 사람. 매창이 또 이 매창이. 사람과 또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자, 1592년 강릉 창봉으로 있을 때 이기가 임진이 외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거기에 또 이덕형과 이항복 이 사람들도 이름 들어봤죠, 그죠? 이항복은 들어보. 이덕형 다 문장가들이에요. 문과 출신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글 쓰는데 보면 이덕형,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덕무를 알아주지 이덕형보다. 글쓰기의 기본적인 뭐 박제가 뭐 이것도 있는데 이덕무도 좀 알아주고 있어요. 또 이때의 인물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발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엄청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책 읽고 조선왕조실록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 유성룡이에요. 이순신을 수군절도사로 발족시킨 사람이 유성룡이에요. 유성룡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자, 이때 이기라는 사람이 뭐 군기시 판관, 김제군수, 또 정성형갑 이런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때 매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그 이제 아까 유희경이랑 헤어지고 얼마 있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죠, 그죠? 시대상이 조금 드러나죠. 우리 숙희 선생님 그 밑에 읽어봐봐요, 아시죠? 내 가슴에 흐르는 피로 이내 얼굴 그려내어 내 자는 방 안에 족자 삼아 걸어두고 살뜰히 님 생각날 째면 족자나 볼까 하노라. 참 절절하죠. 그리움에 내 가슴에 흐르는 피로 님의 얼굴을 그린데 그거를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님 생각날 때면 볼까 하노라. 얼마나 그리움이 절절하면 족자로 내 가슴에 흐르는 피로. 그런데 그만 그때만 썼나? 우리가 이야기할 부인을 어쩌노 사랑인데 그거 미쳐 물었어요. 그것도 사랑인데 사람 두 마음이에요, 그죠? 사랑의 마음은 자, 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내 가슴에 그 흐르는 피로 이러고 싶을까? 우리가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봤나? 해봤냐고 한번 의문점으로. 봤냐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같네. 지금 현대판으로서 사랑을 이렇게 할까? 못할 것 같아. 그죠? 선생님 다 네. 계산적이잖아요. 계산적이에요. 이건 진짜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도 근데 있어. 이거는 우리가 매창이 이런 사랑을 할 때는 이건 굉장히 진실한 순수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은 주는 사랑이네. 매창 그죠? 근데 내가 오늘 두 편을 내가 그 매창의 첫 번째
그 유희경이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이기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는데 이 시를 보면 이기한테 더 사랑이 더 깊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처음 하고도 그게 이제 성숙된 이제 여인이 되니까 더 사랑이 녹록게 와닿는 거죠. 더 밀당을 당하거나. 이제 잘. 근데 이거 나는 시조예요, 시예요? 이제 이거는 이거는 시조예요? 옛날에는 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시조예요? 아니 시조라고 그러면 3434 뭐 7호조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3434가 그냥 시라고 아니고 보면 그냥 될까요? 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시다라고 아니고 옛날 대부분 다 다 시조로. 시조라고 이렇게 자칭하거든. 자, 이기라는 사람이 매창이 가야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때 무릎을 치면서 탄식을 했어. 너무 탁월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알갱이가 없고 그냥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읽고 그런다고 그러면 진짜 의미가 느끼지 못하겠는데 이기라는 사람은 우리가 매창을 딱 봤을 때 사서오경을 갖다가 너무나 통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그렇지 완전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거에 반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날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을 하긴 않았는데 이때 매창의 나이가 29세로 전해진다라는 거죠. 위기는 나이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옛날에 29세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닭으로 말하면 폐계닭이야. 중년, 지금 말하는 중년이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중년부. 지금 29세면 처녀지만 옛날에 29세다 그러면 옛날에는 결혼을 갖다 일찍 9세, 12세, 16 이때 다 했잖아요. 근데 29세라고 그러면 이제는 뭐 중년에 이르렀다는 거잖아, 그죠? 자, 나 선생님 한번 그 밑에 읽어봐봐요. 등장법 등장을 굼으로 갈 때 상압 짚고 듣는 님과 오경중 날아올 때 나지 않고 눕는 님을 아무리 백골이 진토된들 잊을 줄이 있으리. 이거 시조 아니에요? 이건 시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시조가 이거에 따지지를 말자고요. 시로. 그냥 시로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관찰해서 볼 것은 사실적 접근과 자기 생각과 그 여기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이때는 이제 등잔불이죠, 그죠? 그렇죠. 등잔불이 금으로 갈제, 창압 짚고 듣는 님과. 자, 등잔불이 어절어절 가물가물거리고 할 때 이제 찾아오는 님과 오경경 날아올 때 다시 안고 웃는 님을 아무리 백골이 짙어된들 잊을 줄이 있으리. 이것도 이제 그리움이라는 거죠. 그리움. 우리가 나는 잊을 줄이 있으리 이런 걸 보고 백골이 진토되어 우리 흔히 쓰는 이 백골이 진토되어 이 시조 아는 분 있나요? 많이 넋이라도 있고. 아이고 그것이 누구요? 제가 알기로는 성산문 같은데. 신숙 거기에 어. 그죠? 자, 죽을 때 성산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를 하나를 알 때 옛날에는 막 들었던 것이 이제 좀 새록새록 이제 생각이 그렇죠. 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우리가 그 이기라는 사람은 안산군수, 형조 좌랑을 비롯해서 안산군수, 양재 도찰방, 배천군수 이런 것을 역임했는데 이렇게 바쁜 속에서 돌아볼 외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매창에 변함없는 사랑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기 같은 경우는 홍길동의 저자 허균과 절친 관계에 있어서 홍길동의 허균도 그 매창을 은연중에 많이 사랑을 한 것이 느껴져요. 여기서 보면 자, 홍길동의 글을 보면 창기기생은 이계 정인이다. 검은고를 뜯으며 시를 읊는데 생김새는 시원치 않으나, 그러니까 허균이 봤을 때는
뭐 생긴사는 그런 뛰어난 인물은 아닌 걸로 여기가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허균이 쓴 글이에요. 재주와 정감이 있어 함께 이야기할 만은 하지만 또 종일토록 시를 읊어도 해답할 정도의 그런 여인이다. 아주 재미나는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제 허균도 은연중에 제가 봤을 때는 짝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데 이기랑은 절친한 사람이다 보니까 절개를 지킨 거야. 그런데 그것을 매창이 느끼는 거야. 매창이 느끼는데 허균이 절도사로 이렇게 발령 나가지고 와가지고 밤에 으슥한 밤이 될 때 매창의 조카를 허균의 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내창이 조카를. 조카를. 조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절개를 허균도, 즐겨서 자, 허균은 이기랑 절친한 친구다 보니까 매창이 이기의 여인이잖아. 속으로는 짝사랑을 하는데 범할 수가 없으니까 기생이라고 해도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친구의 절개를 생각해서 짝사랑만 해. 그런데 허균은 어떤 사람이야?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홍길동 동의보가 왜요? 홍길동. 동의보가 뭐 허준 언니. 허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그런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참 이런 게 재밌는 거야. 그런데 문맥으로 문장력 같은 거를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짝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들어. 막 시기심 질투도 날 법도 한데 허균은 그거를 절제를 하고 시문에만 서로 그 문화생으로만 관계들을 했다라는 거야. 친구로만. 그 문장력이 이제 허균이 쓴 그 복내산의 가을이 한창 무르익었으리니 그대에게 돌아가려는 흥치가 도도하오. 이거 흥이 쓴 거거든요. 그대는 성성웅, 허균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반드시 시골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웃을 거요. 이건 이제 편집을 같기도 해요. 그 시절에 만약 내 생각이 잘못됐더라면 나와 아가씨라는 것은 매창을 얘기해요. 사귐이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그토록 다정할 수 있었겠어. 10년 동안 문화생으로 같이 공부를 이렇게 이제 손을 쥐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했단 말이에요. 친구로만 지냈기에 이제 여기까지 왔다. 참 남자의 이때의 호균의 성품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와서야 풍류객 지내해는 진정한 사내가 아니고 망상을 끊는 것이 몸과 마음의 유익한 줄을 알았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망상이 떠올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상을 많이 했잖아. 매창에 대한 그림과 상상과 그런 것들을 많이 매치가 되죠. 만나서 하고픈 말 다 했는지 종이로 대하니 마음이 서글프고 이것도 그리움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이게. 짝사랑은 더 힘든. 자 맞아. 우리가 보면은 매창이 이제 허균이 매창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이 10년 동안 벗으로 사귀었으니 허균은 매창이 죽자 가슴에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면서 시 한 편을 썼는데 그 밑에 시가 그 시예요. 우리 혜리 선생님 읽어보세요. 이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부요꽃 휘장의 불빛이 희망한데 빛이 새 치마엔 향기 아직 남았어라. 명년의 복사꽃이 활짝 피면 팔도의 무덤을 그 누가 찾을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 그리움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감성의 하나예요. 이것을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리움에 대한 허균이 많이 좋아했네. 많이 좋아했는데 범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많이 좋아했네. 자 이기나 이경이 같은 경우는 매창을 취했잖아요. 맞아. 여기에서 그리움이 있다고 해도 아까 허균처럼 절절하지가 않아요.